매일 아침 같은 주차장에 2011 연식 혼다 시빅을 주차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칠은 벗겨졌고 뒷범퍼에는 작은 찌그러짐도 있죠.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차입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매달 월급에 기대어 겨우 살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작은 위기 하나에도 크게 휘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에게는 인덱스 펀드에 420만 달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 대출금은 이미 다 갚았고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도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죠. 그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은퇴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일부러 그 낡은 차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연구에 따르면 백만장자들이 자동차를 사는데 지불하는 중간 가격은 겨우 31,367달러에 불과합니다. 익스페리언의 자동차 연구를 보면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의 61%가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가 아닌 혼다, 토요타, 혹은 포드를 탑니다. 어느 주차장에 세워두어도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아주 평범한 차들이죠. 반면 10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8%는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1년에 5만 달러를 벌면서 차에는 6만 달러를 쓰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부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진짜 부자입니다. 이 두 부류가 같은 사람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영상은 그저 돈을 아끼고 궁상맞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가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을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이 평생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는 차고 넘칩니다. 실제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은 겉으로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토마스 스탠리와 윌리엄 덴코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부자들의 겉모습에 대한 사람들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백만장자의 80%는 자수성가한 1세대 부자들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없이 스스로 부를 일궈낸 사람들이죠. 그들 중 절반은 같은 집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벤틀리보다는 포드를 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자들은 백만장자들이 부촌이 아닌 평범한 중산층이나 노동자 거주 지역에 유독 많이 모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예상했던 연구진들조차 이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의 수입을 명품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에 쏟아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보여주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성공했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하지만 진짜로 부를 쌓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그들은 거칠애에 쓰는 1달러가 30년 동안 복리로 불어날 수 있는 1달러를 내다 버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산을 끝낸 것입니다. 데이브 램지의 백만장자 행동 연구 역시 이와 같은 패턴을 증명합니다. 백만장자들이 타는 자동차 브랜드 상위 10위 중 대망의 1위는 토요타입니다. 2위는 혼다, 3위는 포드가 차지했습니다. BMW는 6위에 가서야 등장하고 메르세데스 벤츠는 아예 순위권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수년 동안 혼다 어코드를 탔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어큐라 TSX를 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는 토요타 프리우스를 몰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산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더 좋은 것을 살 돈이 없어서 안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가치 있지 않다고 결론 내린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러한 선택 이면에 숨겨진 심리는 부의 진짜 작동 방식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회학자 소스타인 베블러는 이미 한 세기 전에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핵심적인 통찰은 사람들이 단순히 실용성 때문에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 물건을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요, 단순한 재화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환상과 이야기를 팝니다. 5만 달러짜리 시계나 50달러짜리 시계나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추가로 지불한 49,950달러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사는 데 쓰입니다. 바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돈을 권력과 성공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일수록 재정적 만족도가 낮게 나타납니다. 이들은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값비싼 물건을 사들이며 종종 자신의 전체적인 지출을 점검하거나 계획하는 일조차 무시합니다. 정말 잔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유해 보이려는 그 욕망이 오히려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BMW를 리스해서 매달 내는 할부금은 사실 투자금으로 쓰일 수 있었던 돈입니다. 명품 가방 하나를 살 때마다 당신은 인덱스 펀드의 주식을 그만큼 포기한 것입니다. 지위를 나타내는 모든 상징물에는 수십 년의 복리 성장으로 계산되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따릅니다. 2025년 인파워의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백만장자의 60이 %가 100만 달러의 문턱을 넘은 후에도 여전히 예산을 세우고 할인 상품을 찾으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불을 쌓게 해준 바로 그 습관이 불을 지켜주는 습관과 똑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분은 수많은 문제를 끌어당기지만 눈에 띄지 않는 분은 그런 문제들을 완벽하게 피해갑니다. 제블린 리서치에 따르면 사이버 범죄자들은 일반 대중 중 6.4%의 개인정보를 도용했습니다. 하지만 10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들의 경우 이 수치는 8.1%로 훌쩍 뜁니다. 익스페리언과 미국 법무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들은 일반인에 비해 신분 도용을 당할 확률이 43%나 더 높았습니다. 겉으로 부유해 보일수록 당신의 등 뒤에 찍힌 표적의 크기도 더 커지는 셈입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보안 전문가들이 이른바 웨일링 공격이라 부르는 표적 범죄에 직면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노리는 일반적인 피싱 사기와는 다릅니다. 소셜미디어, 유출된 데이터,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을 긁어모아 치밀하게 설계된 고도화된 범죄 수법입니다. 공격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나 개인은행원 혹은 가족으로 위장하여 민감한 정보를 빼내거나 사기성 송금을 유도합니다. 합성 신분 사기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금융 범죄 유형입니다. 범죄자들은 진짜 데이터와 가짜 데이터를 교묘하게 섞어 그럴싸한 가짜 신분을 만들고 이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돈을 빼돌려 한 가족의 금융 생태계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사기 범죄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액이 10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투자 사기 피해액만 46억 달러를 차지했는데 이들은 부유층을 특별히 겨냥한 아주 정교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을 동네방네 떠벌리는 일입니다. 반면 가난해 보이는 것은 당신의 부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역학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압박감을 낳습니다. 당신이 고급 차를 몰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당신이 비싼 저녁을 흔쾌히 살 수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명품 옷을 입으면 동료들은 밥값이 당신의 지갑에서 나올 거라고 기대하죠. 당신이 부촌에 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기본 씀씀이가 당신의 소비 기준치마저 훌쩍 높여버립니다. 사회적 비교에 관한 연구들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 철저히 관계망 속에서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즉,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불평등이 심한 환경일수록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려는 행동은 훨씬 더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계층 간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심리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행동학 연구에 따르면 고소득자일수록 저소득층과 사회적 거리를 더 많이 두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른 학교, 다른 동네, 다른 사교 모임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결국 철저하게 분리된 그들만의 계급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낡은 혼다를 모는 사람은 훨씬 더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재산 때문에 그를 다르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목보다 더 많은 돈을 낼 거라고 헛된 기대를 하지도 않죠. 돈이 많다는 이유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투명 인간 상태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을 선사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의 진정성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은 돈이 주는 힘은 커졌지만 반대로 사람에 대한 신뢰는 떨어졌다는 역설적인 고충을 자주 토로합니다. 인간관계의 진심을 파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결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중산층처럼 보이면서 조용히 부를 쌓은 사람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피해갑니다. 그들의 우정은 그들이 가진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바탕으로 맺어집니다. 재력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걸러진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저자들은 부를 쌓는 사람과 부를 파괴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PAW는 엄청난 속도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UAW는 버는 것에 비해 부의 축적이 부진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소득에 많고 적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그들의 행동 양식과 직결됩니다. 연봉 5만 달러의 청소부가 연봉 70만 달러의 의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PAW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연봉이 아니라 당신의 소비 습관입니다.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의 나이에 세전 연간 가구 소득을 곱한 다음 그 숫자를 10으로 나누면 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 40살의 직장인은 대략 60만 달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당신은 부를 쌓기보다는 버는 족족, 써버리는 UAW, 즉 부의 축적이 부진한 사람입니다. UAW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치스럽고 세련되며 아주 안락한 삶을 누립니다. 그들은 대개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스트레스가 많은 직종에 종사하는 고학력 전문직들입니다. 머리로는 복리의 마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정작 행동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셈이죠. 연구자들은 UAW의 이러한 소비 습관이 이른바 남보다 낫다 이론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무언가를 살 때마다 자신이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웃보다 더 좋은 차, 직장 동료보다 더 비싼 시계, 형제보다 더 화려한 휴가를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정적 선택을 100만 달러짜리 선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치스러운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미 100만 달러 이상의 부자가 되었을 테니까요. 원작 연구에 등장하는 담배 예시를 보면 이 뼈아픈 계산이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어떤 부부는 46년 동안 하루에 담배를 3갑씩 피웠습니다. 그들이 담배를 사는데 쓴 누적 비용은 무려 그들의 집값보다 33,000달러나 더 많았습니다. 만약 그 돈을 허공에 날리는 대신 꾸준히 투자했더라면 그들의 포트폴리오 가치는 200만 달러를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과시를 위한 지출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3만 달러짜리 차 대신 8만 달러짜리 차를 샀을 때 생기는 그 5만 달러의 차액을 25년 동안 연평균 7%의 수익률로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돈은 무려 27만 달러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해 보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진짜 대가입니다. 과시적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세뇌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평생토록 끊임없이 우리를 떼짜맵니다. 스탠리와 댕코는 젊은이들이 돈이 있는 사람은 펑펑 쓰고 겉으로 티를 내지 않으면 진짜 부자가 아니다라는 헛된 믿음에 깊게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세뇌는 세상 모든 곳에서 쏟아집니다. 텔레비전은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소셜미디어는 잘 포장된 소비 생활을 전시하며 광고는 물건을 사면 당신의 신분이 높아질 거라고 유혹합니다. 그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늘 똑같습니다. 부자는 부자처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끝없는 소비를 통해 당신의 성공을 증명하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거짓이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되었지만 그것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은 몹시 현실적입니다. 이 거짓된 굴레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수입을 탕진해버립니다. 부유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까지 끌어쓰면서 자신의 진짜 순자산은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결국 55살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과 당장의 노후조차 버티기 힘든 텅 빈 은퇴 계좌뿐입니다. 반면 이런 거짓된 세상의 공식을 거부한 사람은 아주 조용하게 부를 쌓아 올립니다. 남들이 소비할 때 그들은 투자하고 남들이 자랑할 때 그들은 복리의 마법을 굴립니다. 그리고 55살이 되었을 때 거칠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자유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최근 불고 있는 조용한 럭셔리 트렌드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과시적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작은 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인&컴퍼니의 2024년 명품 보고서에 따르면 부유한 소비자들은 점차 남들에게 과시하는 것보다 물건의 내구성과 장인 정신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나지 않는 스텔스 부가 현대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화폐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2024년 액센추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소비자의 52%가 허세 가득한 사치보다 실용적인 고급스러움을 보여주는 인플루언서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문화적 흐름이 화려함에서 절제와 겸손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드라마 석세션이 끝난 후 전 세계적으로 로로피아나에 대한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매력은 눈부신 로고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화려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오직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은밀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패션 트렌드 이상의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반영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부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르며 눈에 띄지 않는 부는 그런 대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깨닫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해 보일 때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점은 삶의 모든 금전적인 거래에서 빛을 발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진짜 재정 상태를 모를 때 협상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동차 딜러는
낡은 혼다, 시빅을 타고 온 사람과 번쩍이는 메르세데스, 벤츠를 타고 온 사람을 결코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 업자 역시 어느 동네로 견적을 내러 가느냐에 따라 부르는 가격이 달라지죠. 워런 버핏은 과거에 아무도 자신이 엄청난 부자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물건값을 바가지 쓸 걱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수수하고 평범한 겉모습은 화려한 치장이라면 진작에 날려버렸을 강력한 협상의 지렛대가 되어주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 영업사원, 시공업자들은 모두 고객이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겉모습을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합니다. 부유해 보이는 겉모습은 프리미엄 요금을 부르고 평범해 보이는 겉모습은 표준 요금을 부과받게 만듭니다. 평생토록 물건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사는 모든 물건에 일종의 부자 세금을 추가로 내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은 정가만 내면 됩니다. 직장 내에서의 역학 관계 역시 조용히 부를 쌓은 사람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당신이 팍팍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은 당신의 끈끈한 동지로 여길 것입니다. 당신의 헝그리 정신을 높이 산 상사는 당신이 이 직장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당신을 검소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은 당신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장 관계에 겉으로 보이는 부가 개입되는 순간 이 모든 역학관계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동료들은 당신이 이미 먹고 살만한데 도대체 왜 계속 일을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상사는 당신의 충성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객들은 당신이 터무니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조용히 부를 쌓은 직장인은 남들 보기엔 간절히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장 사표를 던져도 끄떡없는 완벽한 안전장치를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나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인 직원들은 절대 상상도 못할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협상에 응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완벽한 우위에서 판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관계 역시 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 훨씬 더 화목해집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유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지원받을수록 스스로 부를 축적하는 능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 큰 자녀가 부모에게 손을 벌릴수록 자신의 힘으로 땀 흘려 돈을 모으려는 의지는 점점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돈을 퍼주는 것은 부모조차 내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끔찍한 무의식적 메시지를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스스로 번 돈과 부모에게서 공짜로 받은 돈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자신이 훨씬 더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되며 이는 결국 파괴적인 소비 습관으로 째짜 터집니다. 겉으로 부유해 보이는 부모는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자녀들의 요구에 시달려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다지기보다는 그저 부모의 유산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어른으로 자라납니다. 친척들 역시 겉으로 보이는 재산 격차 때문에 헛된 기대를 품거나 엉뚱한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반면 평범한 중산층처럼 보이지만 조용히 부를 쌓아온 부모는 주변의 눈치나 압박에 쫓기지 않고 정말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든든한 동아줄이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기 때문에 강인한 자립심을 기르게 됩니다. 눈에 띄는 재력의 차이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가 꼬이거나 복잡해질 일도 전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가 가져다주는 심리적 이점은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쾌락 적응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재산이 늘어날 때 느끼는 행복은 아주 잠깐 반짝일 뿐 결국 원래의 행복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갓 뽑은 BMW가 주는 짜릿함은 고작 몇 주면 끝나고 곧 그저 평범한 출퇴근용 차가 되어버립니다. 수천만 원짜리 시계도 몇 달 지나고 나면 손목에 차여 있는지조차 잊게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산 모든 물건은 갈수록 감정적 만족도를 뚝뚝 떨어뜨리는 반면 당신의 소중한 금융자산은 영구적으로 깎아먹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분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루하루 불어나는 순자산은 결코 익숙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단단한 안도감을 선사합니다. 어떤 최악의 비상사태가 닥쳐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박차고 나갈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알죠. 자신의 미래가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그 든든한 사실을 매일 느낍니다. 배경에 깔린 이 거대한 안정감은 삶의 모든 영역에 마법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두려움에 쫓겨 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사라집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득실을 따지는
계산적인 태도를 버리게 됩니다. 돈 걱정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일도 영원히 사라지죠. 겉으로 부유해 보이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계속 증명해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여전히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매년 새롭고 더 비싼 물건을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 지옥 같은 쳇바퀴는 죽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반면 눈에 띄지 않게 부를 이룬 사람은 그런 숨 막히는 압박감 따위는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애초에 그 미련한 보여주기 게임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그들이 소비하는 물건의 꼬리표 따위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복리의 마법은 이 두 사람 사이에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까마득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매년 20만 달러를 벌면서 그중 25%를 저축하는 사람은 투자 수익을 빼고도 1년에 5만 달러를 모읍니다. 이 돈이 25년 동안 연평균 7%의 수익률로 굴러가면 약 340만 달러라는 거대한 돈으로 불어납니다. 반면 똑같이 20만 달러를 벌지만 겨우 5%만 저축하고 나머지를 몽땅 과시성 소비에 쏟아붓는 사람은 1년에 고작 10,000달러를 모을 뿐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똑같이 투자해도 이 돈은 68만 달러가 되는데 그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가 봐도 화려한 부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작은 위기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위태로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25년 후 보이지 않는 부자는 거칠애에 돈을 쓴 사람보다 무려 5배나 많은 순자산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낭비꾼들이 평생 가도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낭비꾼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알지 못할 단단한 삶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죠. 거칠애에 돈을 쏟아부은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곤 예쁘고 반짝이던 물건들에 대한 찰나의 기억뿐입니다. 유행 지난 명품으로 가득 찬 낡은 옷장과 왕년에 돈 좀 써봤다며 떠벌릴 허세 가득한 무용담이 전부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이웃집 백만장자의 삶의 방식은 성공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사들일 필요가 없는 편안한 상태를 뜻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소유한 삐까뻔쩍한 물건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쓰지 않고 아낀 그 돈으로 마침내 사들인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저 낡은 2011년식 혼다 시빅은 그의 직장 동료들은 죽을 때까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위대한 가치를 대변합니다. 타인의 얄팍한 인정보다 조용히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을 선택한 위대한 결단의 상징입니다. 허세로 가득 찬 지위를 과시하는 대신 흔들림 없는 인생의 성벽을 쌓아 올리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 낡은 차를 힐끗거리며 속으로 우월감을 느끼는 동료들은 안타깝게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70살이 될 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만 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낡은 차의 주인은 당장 내일이라도 미련 없이 사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배당금을 쏟아내는 가장 완벽하고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그것은 눈에 띄는 부유함을 노리는 끔찍한 범죄자들로부터 당신의 피 같은 재산을 지켜줍니다.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추악하게 일그러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기도 하죠. 삶의 모든 거래와 협상에서 당신을 절대적인 우위에 서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지갑만 쳐다보지 않고 스스로 땀 흘려 성공을 일궈내려는 건강한 동기를 지켜줍니다. 찰나의 쾌락에 적응해버리는 허무함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심리적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돈을 써야 한다는 사회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고 조용히 엎드려 당신의 금융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비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저 몇몇 사람들이 당신을 쥐뿔도 없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것, 누군가 당신의 진짜 가치를 깎아내리며 얕보는 것 정도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가장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게 멋져 보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자유 그 하나뿐입니다. 낡은 토요타를 모는 모든 백만장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을 바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위대한 진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는 남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내 손에 무엇을 끝까지 쥐고 있느냐입니다.